네, 저번 시간에 뭐 복습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일반론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좀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드리면 여러분 입장에서 좀 이해가 더 잘 갈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점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예시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제가 이 화면에 뭐 1분 40초 머물러 있었고 그 뒤에 판례 읽을 때는 뭐 이렇게 뭐 밑줄을 쳤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선생님 저는 그거랑 살짝 방식이 다른데 선생님처럼 고쳐야 되느냐?" 이런 질문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 그냥 예시다라고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주제든 상관은 없는데요. 그냥 저번에 잠깐 뭐 실내보호 원칙 언급했던 것 같아서 뭐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목차부터 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부터 체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저번 시간하고 이어서 쭉 이렇게 복습을 해 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앞에서 복습을 하다가 쪼끔 끊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 인강을 이어듣고 실내보호 원칙부터 복습을 한다 그러면 흐름이 쪼끔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차를 보고 실내보호 원칙을 내가 하는구나 인지도 해야겠지만 내가 스스로 좀 맥락을 짚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앞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굵직굵직하게 목차 위주로 보자는 겁니다. 그 앞에 또 다른 비례의 원칙이란 게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카테고리 하에 있었구나. 이 정도는 본인이 좀 짚어 봐야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건 알아요. 마음이 급한 건 아는데 전체적인 그림 보는 연습을 지금 기본 강의 때 해둬야 뒤에 가서 문제를 풀 때 내가 도대체 지금 어느 파트에서 출제된 지문을 보고 있는지를 명확히 짚어낼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문제풀이할 때 엉뚱한 논점이 생각나서 틀리는 걸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정도도 좀 능동적으로 떠올려 봐야겠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내가 왜 배웠을까? 물론 가장 모범적인 학생은 첫 시간, 그러니까 PPT 가지고 우리 이런저런 얘기했잖아요. 그거랑 지금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하면서 제가 드렸던 내용을 떠올리시면 좋은 건데 기억 안 날 수도 있죠. 사실 그때 얘기했던 거는, 자, 재량 행위 같은 경우는 뭐 사법 심사를 이렇게 한다. 제가 마우스로 그리는 거 지금 눈에 보이시나요? 저 허공에 대고 그리고 있는데, 재량권 일탈 남용이냐 아니냐, 선 넘었냐 아니냐만을 심사할 수 있는데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하는 여러 원칙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떠올리면 좋은데 기억이 안 나면 뭘 참고하랬죠? 이 법조문 박스랑 판례 박스 사이에 있는 이 줄글을 활용하자 그랬죠. 재량권 일탈 남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게 아까 제가 여기 허공에 그렸던 이 선 그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설명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거죠. 그 선을 그어주는 원칙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번 시간에 비례 원칙 배우고 내가 지금 실내보호 원칙으로 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목차 보고 대략의 흐름을 떠올렸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일단 냅다 안에 있는 내용부터 읽을 게 아니고 이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썰 풀었던 거, 비유적으로 설명했던 걸 떠올려 봐야겠죠. 구준표 금잔디 얘기했잖아요. 대략적인 스토리가 구준표가 먼저 공적으로 견해 표명을 합니다. 힘센 구준표가 뭐뭐뭐라는 약속을 해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금잔디가 이제는 이어받아서 그걸 귀책 사유 없이, 본인 잘못 없이 믿게 된다. 그 뒤에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가 뒤통수 맞게 된다. 그러면 뒤통수를 때리지 말아달라는 원칙이 신뢰보호 원칙이고 여기 필기돼 있겠죠. 맥락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항상 소송은 원고가 제기한다. 국민이 제기한다고 했죠. 국민인 금잔디가 행정청인 구준표한테 너 왜 나한테 약속해놓고 이걸 이제 와서 깨트리느냐 라고 신뢰보호 원칙 주장을 하겠죠. 아까 앞에서 봤던 이거 재량권 일탈 남용 아니냐, 선 넘은 거 아니냐 라고 주장할 때 지금 신뢰보호 원칙을 동원하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떠올려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강사가
그냥 웃기자고 한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결국 행정법의 어떤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 수단으로서 썰을 끌고 왔기 때문에 거기서 도대체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뭔지, 그리고 어차피 수업 들으면서 뒤에 내용은 살짝 지금 스포당한 상태잖아요. 그럼 내가 뒤에서 배웠던 게 좀 생각이 난다면 그거랑 뭔 상관이 있는지 여기까지 연결을 먼저 머릿속에서 시켜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쿠킹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 쓸 때도 처음에 예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뭔가를 넣고 구워야 돼요. 그냥 냉동 상태에서 바로 돌리면 맛이 좀 차이가 납니다. 아니 뭐 이게 좀 어려우시다면 사우나 들어갈 때 생각하시면 돼요. 온탕을 미리 데펴놓고 손님한테 들어가라 해야지, 손님 들어가니까 찬물에서 갑자기 따뜻한 물 틀면 따뜻한 물 될 때까지는 내 몸이 춥잖아. 손님 입장에서 얼어 죽어요. 미리 데펴놔야지. 미리 앞에서 예열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아, 이런 맥락이구나. 그리고 이때 수업 시간에 아마 그 얘기도 했을 겁니다. 주로 우리 행정법 쪽에서 문제되는 스토리는 이런 거다. 신청을 했는데, 네 약속을 믿고 신청했는데 거부 처분을 당했다. 또는 지금껏 허가받고 잘 지냈는데 나중에 갑자기 직권으로 취소를 한다더라. 갑자기 둘 다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니까 이게 실내보호식 위반이 주로 문제가 된다 라고 했던 것도 연결 지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죠. 자, 양가로 2번 항상 목차부터입니다. 동그라미 1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 아까 그림, 아까 썰에서 이 포지션 차지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뭔가 공적으로 구준표가 애들 신화고등학교 애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어야 그걸 믿을 만한 가치는 약속이라 보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했던 건, 자, 키워드로 결국 귀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다 짚어드렸습니다. 그럼 이미 수업 들으면서 그 정도는 체크를 해야겠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실질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거에 구애되면 안 된다. 결국 여기에서의 이 판례에서 우리가 눈도장 찍어야 될 건 형식 아니고 실질 가지고 판단한다. 그 공적 견해 표명을 할 수 있는 담당자냐 아니냐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다. 결국 이거 두 개 보는 거예요. 시험에서도 뭐 나오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구체적인 경위가 어쨌느니 뭐 조직상의 지위 임무 이런 것 갖고 보통 비트는 경우는 잘 없어요. 어디 모의고사에선 그렇게 하겠지. 근데 이거랑 이게 키워드라면 출제원은 당연히 둘을 바꿔서 내겠죠. 아시겠죠? 결국 이 4줄짜리 문장, 내가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키워드 앞뒤, 좌우에 있는 이 표현에도 익숙해지는 게 우리 목표긴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볼 필요도 없고 어차피 이걸 다 외울 수도 없다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이 2명이 입을 모아서 얘기했다. 그거 그냥 뿐이에요. 근데 막 기술진흥단체 혼자 여기 꽂혀가지고 여기다 밑줄 긋고 나무위키에 검색해보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판례들, 이런 지적 호기심이 들 수도 있어요. 판례 번호가 있으니까 검색해서 챗GPT한테 물어볼까? 일단 주의해야 될 거. AI한테 물어보면요. 너무나 헛소리를 많이 해요. 저도 일할 때 참고만 하지 의존 안 합니다. 그리고 판례 열어보면 재밌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수험적으로는 오히려 방해됩니다. 딱 강사가 추출한 정도만 보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3번 같은 경우는 얘기가 엄청 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략할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자, 여기서 이제 맥락이 살짝 전환되죠? 아직 목차가 안 바뀌었으니 신뢰보호 원칙 얘긴데, 자, 공적 견해 표명 요건 얘긴데, 뭔가 맥락이 살짝 전환돼요.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 뭔가를 새로 설명하면서 여기다 필기해드렸을 거야. 이때도 썰을 풀었죠. 내가 방 청소 개판으로 해놓은 거 엄마가 알고 몇 달 동안 그냥 넘어간 거, 모르고 넘어간 거,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의 취지,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굳이 얘기한 이유가 뭘까? 거기서의 핵심은 결국 차이점은 엄마가 알고 넘겼냐 모르고 넘겼냐 이 차이니까 그 얘기를 왜 했을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공적 견해 표명 요건이야. 근데
공적 견해 표명이란 게, 명시적으로 뭔가 내뱉어서 약속할 수도 있지만, 아무 말을 안 했는데도 뭔가 약속한 것처럼 될 수가 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어떻게 명시적으로 공적 견해 표명한 것과 똑같아지느냐 하는 게 여기 쟁점이었잖아요. 그걸 수업 시간에 썰 풀었던 걸 캐치해내고, 혹시 기억 안 난다면 또 뭐 한다? 판례 박스 사이에 이렇게 줄글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는 거죠. 여기 써 있네. 뭔가를 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부작위로 신뢰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때 이름만 살짝 바뀐다. 실권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 흐름에 따르면 분명히 앞으로 돌아가서 이쪽에 12조 1항을 우리가 명시적 의사표시 사안으로 배우고 2항에서 실권의 법리를 배우는 거다라고 해서 법조문도 한번 짚어드렸을 겁니다. 수업시간 흐름 그대로 가시면 되고, 결국에는 자, 이 줄글은 밑에 있는 판례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여기서도 그 논리 한번 떠올려 보시고 쭉 읽고, 이해가 되면, 그러니까 결국 이해가 된다는 건 선생님이 썰 풀었던 거, 그 좀 쉬운 논리, 엄마 방 청소 논리랑 이 판례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의미적으로 대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된다는 걸 캐치하면 그다음 최종적으로는 또 뭐다? 키워드 체크다. 알면서도.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행정청 입장에선 알면서 방치해야 되고, 또 다른 말로 납세자의 원고 믿을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말과 행정청이 알면서도와 똑같다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사람 맞구나, 왜 비교 판례인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죠. 여기서도 알면서도라는 표현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키워드를 뒤집었으니까 얘는 비교 판례가 맞네요. 그 뒤에도 공적 견해표면 쭉 늘어지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목차가 바뀌었네요. 그럼 목차가 바뀌었다는 건 지금 어떻게 흐름이 바뀌었는지 내가 인지를 해야지. 다시 한번 앞으로 갑니다. 선생님이 썰 풀었던 것 중에 지금 구준표가 공적 견해 표명한 걸로 인정될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신나게 봤고, 그 다음은 턴이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금잔디가 이번엔 멍청하게 신뢰했냐 아니면 똑똑하게 신뢰했냐, 그걸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주체는 금잔디인 겁니다. 즉 국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건 2번을 보시면 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뒤에도 마찬가지로 복습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해를 최대한 할 만큼 해놓고, 그 다음에 키워드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뭐까지는 안 해도 된다? 모든 걸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키워드 하나하나 다 외우면 너무 좋아요. 그것까지 시도는 해보되 안 되면 많은 거고, 그리고 하물며 키워드 외에 뭐 이런 3줄짜리, 4줄짜리를 다 중얼중얼 뭐 어디 노트에 깜지에 써가면서 외워야 되냐? 필요 없다고요.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지금 할 필요는 없다. 2글자로 줄이면 회독, 이런 얘기죠. 지금 겨우 1회독 하고 있으니까 2회독, 3회독대로 넘기면 됩니다. 자, 기본 강의 때 이거 좀 어려우니까 심화 강의로 넘기자, 이런 얘기 하기도 하죠. 그리고 특히 이 왼쪽 날개에 있는 거, 페이지 뭐 90 몇 페이지 해가지고 직권 취소 철회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다 언급하죠. 그런 것들은 지금 혼자 97페이지 가서 헤맬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요. 이런 것들 아마 1회독 돌린 분들은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직권 취소 가면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직권 취소의 관점에서 이게 뭔지를 설명해서 다시 돌아와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다양한 관점에서 이 그림을 뜯어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선생님이 뒤에 나올 거라고 했던 건 딱 수업 시간에 설명한 정도만 이해하고 일단 넘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조바심 낼 필요가 전혀 없다. 뭐 이런 식입니다. 복습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여드렸지만 막 이 안에 이 4개를 다 외우라고 호들갑 떤 적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뭐 밑줄 다 쳐드렸고, 딱히 표시할 거 없으면 밑줄도 안 쳐줬어요. 수업 시간에 분명히 요 정도는 내가 표시하자, 여기 옆에 뭐 써놓자, 그 정도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벌써 20 몇 페이지까지 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막 뜯어보고 암기해야 될 게 20 몇 페이지인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시점엔 그 정도 안 해도 돼.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읽고 외우는 거 이전에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수업을 듣고 수업을 복습하는 거지 수업 듣는 거 따로 내가 책 보고 공부하는 거 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혼자 차라리 눈을 감으세요. 자꾸 밑으로 시선이 가면. 수업 시간에 강사가 떠들었던 게 뭔지 그 의미가 얘랑 대응되는지를 지금은 그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자, 근데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요즘 엄청 유행하죠? 저도 가끔 그런 압박을 받는데 "여기다 OX 지문 실어라. 아 여기 기출 지문 좀 실어라. 아니 올인원으로 하자. 이거 그때그때 시험 어떻게 나온지를 내가 좀 구경을 하고 싶다. 선생님 그렇게 안 해 놓으니까 내가 단원별 문제집 뭐 살지 고민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근데 가정해 봅시다. 실제로 여기 문제 때려 맞고 밑에다 기출 질문 넣었다고 해요. 내가 지금 타임어택이야. 그쵸? 우리 저번에 공부 시간, 순공부 시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빠듯하게 복습하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 지금 행정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취급하신 분들은 막 피셋 해야 되고 헌법 해야 되고 경제학 해야 되고 미칠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야 밑에 지문 있네? 아 이해고 뭐고 결국 시험장 가서 맞추면 장땡이잖아 하면서 그 이해하는 단계 생략하고 이거 풀고 야 나 대충 이거 수업 시간에 들은 걸로 맞췄어 하면 그냥 넘어가게 돼 이렇게. 여기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야 이 결국에는 시험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 읽고 틀렸어. 근데 해설 보니까 위아래 판례 대충 읽어 보니까 뭐 이거네 이거 얘기네 형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네. 오케이, 오케이. 나 대충 뭔 말인지 알아.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자 회독으로 뒤에 넘길 것도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직권 취소해서 잘 배우고 돌아와야 이 회독 때 조금 풍부하게 보여. 특히 이 10번 판례는 좀 많이 어려워. 이런 것들을 한 바퀴 돌고 와야 된다고 해서 일부러 강사가 강약 조절이란 걸 합니다. 근데 여기다 기출지문 실어 놓으면 내가 이걸 지금 맞춰야 공부가 완료된다는 생각에 이미 앞에 이해는 다 제쳐 놓은 지 오래고 뒤에서 봐도 될 거를 지금 이 기출 질문에 집착해서 이거를 가지고 어디 카톡방에 올려서 물어보고 카페에 올려서 조바심 내고 요거에 꽂혀서 시간을 허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여기서 인제 이 영상 보면서도 '아이 시간 낭비했네. 아니 복습하는 뭐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은데 나는 아이 그림 보고 대충 뭔 말인지 알겠고 딱딱 보면 이해도 되고 대충 이미 암기도 돼 있고 난 문제풀이까지 한꺼번에 해도 돼. 아이 뭐 복습법이란 거 별거 없었잖아.'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상위 1% 입니다. 대부분은요. 그게 안 돼. 단계적으로 쪼개야 돼. 그리고 내가 그 대다수에 속했다 해서 자존심 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합격하면 똑같은 공무원이야. 합격하면 똑같은 현직이야.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가기 위해서라도 문제풀이 뒤로 아예 미루고요. 암기도 지금 조바심 내지 말고요.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강사가 시연하기 위해서 쓱쓱 넘겼지만 저처럼 이렇게 10초 만에 넘기고 이러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주어진 대부분의 시간을 이해를 좀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2회독, 3회독 할 때 처음부터 이해부터 시작하면 안 되니까 내가 한번 지금 길을 들여놨잖아요. 산에 가면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나무에다가 막 수건 같은 거 손수건 묶어 놓고 하잖아요. 그거 딱 보면 '아 내가 옛날에 여기 지나갔었구나. 맞다.' 하면서 좀 더 그 길을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놓고 키워드에다가 잘 체크하고 혹시 내가 다음 2 회독, 3 회독 돌아왔을 때 헤맬 것 같다면 거기다가 살짝 메모해 놓는 거죠. 나의 이해를 위해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한번 보여드리고요. 혹시 더 구체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카페에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보다는 카페에 남겨주셔야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